앞에서 강의하신 분이 너무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면 뒤에서 마이크 잡으면 되게 부담이 됩니다. 손짓까지 하면서 강탈했습니다. 간단하게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중대를 준비했습니다. 여자 환자로 65세 되는 분이었습니다. 좌측 경부에 경미한 악통이 한 4월 정도 붙어 있다고 손으로 본인이 눌러봤을 때 약간 좀 아픈 느낌이 있다. 네, 아픈 느낌 정도지 아프다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난알콜릭스, non-스모커였고 환자는 카톨릭대 병원에 루푸스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처음 내원왔었던 분입니다. 네, 아프니까 일단 경부 초음파를 해보자. 혹시나 아픈 부위는 피지컬 했을 때 아픈 부위는 레프트 SCM 주변부로 약간의 아픔이 느껴졌었고 약간 소프트한 느낌은 들었지만 메스라거나 그런 느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했었는데 일단 그 레프트 사이로이드 갑상선의 좌측 쪽으로 보면은 커먼 카로티드가 보이고 그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1.7cm 정도의 메스처럼 보이고 안에는 보면 고액코와 저액코와 동액코가 섞여 있는 모양으로 보이고 또 약간 시스틱한 네이처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위가 환자가 프로브로 살짝 눌러보았을 때 환자의 악통 부위와 거의 일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혈류 신호를 보기 위해서 도플러를 띄워보았었는데 이 명변 쪽으로는 따로 혈류 신호가 잡히지는 않았었습니다. 롱지티드널 스캔으로 바꿔서 보았었는데 상당히 길쭉한 모양이었고 역시 롱지티드널에서도 외부 구조는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선생님들은 이 사진만 보면 다 짐작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만디블로부터 서서히 밑으로 내려오면은 카로티드 걸부가 나오기 이전부터 병변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롱지튜드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지튜드널은 정중앙으로부터 라테랄로 서서히 프로브를 옮겨가면서 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것만 동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로티드 아테리가 갈라서 손꼽고 이전 합쳐지기 전부터 나타났었고 환자는 제가 내렸던 진단으로 일단 레프트 카로티드 아테리의 좌연으로부터 이렇게 보였었고 악통 부위로 일치했었고 그 내부로 혈류 신호가 잡히지 않고 프로브로 컴프레션을 해보았을 때도 컴프레션 되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도플러 신호도 잡히지 않고 해서 일단 저는 우선 인터널 주글라 베인에 스롬보시스라고 감정적으로 내리고 일단 환자는 저한테 처음 온 분이었고 일단 스롬보시스라니까 솔직히 걱정도 좀 되긴 했었습니다. 혹시나 프로브로 좀 더 눌러볼까 하다가 이거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는데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 환자가 계속 팔로우하고 있던 대가대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준비하면서 그저께 환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혹시나 다른 검사를 했느냐고 하니까 아직 CT나 MR 등은 하지는 않았었고 환자는 리바록사바닌 환자가 얘기한 약이름은 리바록스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리바록사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대병원의 진로협력센터 전산으로 들어가서 결과를 한번 조회해 보니까 우연하게도 이런 걸 발견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레프트 스칼프에서
피부과에서 바이옵시를 했었는데 뇌잘색 카시노마가 나와서 아마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환자는 이걸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한번 다시 들어보니까 뭐 어드미션 루틴 랩이나 이런 걸로 봐서 아마 입원해서 익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널 주글라 베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스컬에서 주글라 포라멘에서 시작을 해서 클라비클의 익스터널 보더까지 쭉 주행을 해가 내려오고 있으며 여기서 다시 레프트는 브라키오세팔릭 베인, 라이트는 서클라비안 베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합쳐져서 SVC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위쪽을 보면은 SCM 머슬이 덮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인터널 주글라 베인은 주로 SCM의 안테로메디아의 보더를 따라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경정맥, 말이 좀 복잡하니까 내경정맥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내경정맥이 혈전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1800년도에 비르코가 가설을 제기했듯이 일단 감염이라든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하이퍼코아귤러빌리티 그리고 두 번째 블러드 플로우의 스테시스나 터뷸런트 플로우가 생겼다던가 또는 혈관 내피세포의 인저리가 생겼을 때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스럼보시스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내경정맥에도 역시 동일한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혈액 응고에 관련된 인자들이 결핍되어 있다던가 또는 과거력의 딥베인 스럼보시스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던가 또는 특히 피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스릭 캔서와 같은 말리그넌시 그리고 인터널 주글라 베인으로 센트럴 라인을 잡는 경우 이 경우에서는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도 줄 뿐만 아니라 터뷸런트 플로우가 생기면서 스럼보시스가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IV 드러그 어뷰저라든가 트라우마 일부 문헌에는 보면은 넥 마사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르미에르 신드롬이라고 해서 구강이나 인두에 살고 있는 상대균인데 이 균으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한 후에 폐혈증이 생기고 내경정맥에 혈전이 생기게 될 경우에 septic 엠볼라이라든가 심부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되면서 상당히 치사율이 높은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무증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환자처럼 경미한 통증을 느낀다던가 삼킬 때 또는 통증을 불편감을 느낀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 피지컬 했을 때 특별한 사인은 없지만 맥스웰링이나 에리테마라든가 혈관에 인듀레이션이 느껴진다든가 또한 감염이 있을 때는 피부가 동반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고 또 당연히 루코사이토시스나 아니면 피브린의 분해 사물 디다이머가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겠지만 도플러를 동반한 울트라사운드가 제일 non-invasive하고 제일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스럼보시스의 로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커진 걸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CT, MR 또는 CT, MR을 이용한 비노그래피를 본다든가 그리고 과거에는 좀 실시했다고 하지만 비노그래피나 안지오그래피는 CT나 MR에서 좀 확실치 않을 때 그래서 인베이시브하기 때문에 확실치 않을 때는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치료로는 폴모너리 엠볼리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실시하겠고 모모레큐로 에티데파린이나 언프렉션 에티데파린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영학들을 사용할 수 있겠고 보통 4주에서 12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인원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국내 2016년도에 신경과 합폐지의 증례가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40대 여자 환자였고 백ፔ인과 피버를 주소로 내원했던 것으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인터널 카로티드에서는 정상적인 소견을 보였지만 레프트에서는 이처럼 엑스트로모시스가 있었고 이건 CT 소견입니다. 라이트에서는 엑스트로모시스가 없지만 레프트 인터널 주글러 베인에서는 이와 같이 엑스트로모시스가 관찰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5일간 프랙셔네이트된 헤파린을 쓰고 그 다음에 나비가트란을 써서 2달 정도가 지난 후에 이와 같이 다시 초음파로 보았더니 관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측면은 여기까지 준비했었고요. 보면서 특히 생각은 저는 환자가 아프다길래 초음파할 때 보고 그냥 좀 우연히 소 뒷발에 쥐잡듯이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만 갑상선 초음파라든가 또는 경동맥 초음파를 볼 때까지는 경정맥은 조금 좀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경부 초음파를 볼 때 경정맥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흥미로운 초음파 증례 잘 보았습니다. 플로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경부 통증으로 보시는 거죠? 예,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건 아니고 본인이 손으로 약간 눌러보니까 아픈 듯 하다 그런 게 느껴져서 왔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혹시 URI에 따른 아데노파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엔세이드 쓰고 한 4, 5일 일주일 정도 뒤에 보자고 하려고 했었는데 환자가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침 그때 또 좀 조용한 타임이어서 초음파를 꺼내들었습니다. 경부 초음파에서 보기 힘든 그런 증례들 같은데 통증이 있으면 이런 하시지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고 자유롭게 핸즈온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는 2대가 준비되어 있고 심장 초음파